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이 깊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반찬 가게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리는 딱딱한 바닥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마늘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구석에서 버텨야 하는 거야? 서린이 신경질적으로 몸을 뒤척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드림 호텔의 푹신한 침대가 간절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장미와 인생을 바꾼 뒤 처음 맞이하는 밤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수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지능이 5살로 멈춰버린 이 여자가 정말 나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수키가 갑자기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키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어린아이처럼 웅얼거리며 옆에 누운 서린의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우리 오키는 어디 갔지? 토끼는 어디에 있을까? 수키가 슬픈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서린은 귀찮다는 듯 수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잠 좀 자게 내버려둬요. 시끄러워 죽겠네. 서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평소에 장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수키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의 서늘한 눈빛에 겁을 먹은 수키는 구석으로 몸등을 웅크렸습니다. 장미가 아니야. 우리 장미는 착한데? 수키가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아주 조금 들었지만 서리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시 잠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창밖에서 번쩍하며 번개가 쳤고 고지어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수키는 비명을 지르며 서린의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무서워. 불이 났어. 아기가 울고 있어. 수키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서린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서린은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나며 수키를 밀쳐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린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며 귀 뒤쪽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수키의 시선이 서린의 귀 뒤에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수키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지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수키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태안의 별장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벌벌 떨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귀 뒤의 점을 확인하며 토끼라고 이름을 지어주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무자비하게 뺏어가던 채화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키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기, 내 토끼. 수키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서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린은 당황해서 수키의 어깨를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왜 이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하지만 수키의 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키는 서린의 얼굴등을 감싸 쥐고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너구나. 채화영이 뺏어갔던 내 새끼가 바로 너였어. 수키의 입에서 나온 문장은 정확했고 목소리는 아주 또렷했습니다. 서린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5살 아이처럼 굴던 수키의 눈빛이 어느새 서늘하고 이성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나를 알아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키는 대답 대신 서린을 가슴이 터지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수키의 뜨거운 눈물이 서린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수키의 절규는 어두운 반찬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린은 그 품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채화영의 밑에서 긴장하며 살았던 세월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채화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수키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채화영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붉은 와인이 핏방울처럼 흩어졌습니다. 절대 안 돼. 그 여자가 입을 여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 채화영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채화영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서 수키를 병원에 가둬버려.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만들어. 채화영이 이강혁의 멱살을 잡으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강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반찬 가게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린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수키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이거 놔. 내 딸이야. 내 딸을 돌려줘. 수키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서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린은 사내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서린을 바닥으로 밀쳐버리고 수키를 차에 태워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서린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채화영, 당신이 감히 내 엄마를. 서린의 눈에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서린은 곧바로 오빠구니 속에 숨겨두었던 장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호는 장미의 전화를 받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엉망이 된 가게 안을 본 백호는 서린을 붙잡으며 걱정했습니다. 물론 백호는 눈앞의 여자가 장미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장미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백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장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키를 구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엄마가 끌려갔어요. 채화영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해요. 서린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호는 서린의 눈빛에서 낯선 강인함을 느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요. 변호사 자존심을 걸고 약속합니다. 백호는 서린의 손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병원으로 끌려간 수키는 하얀 방 안에 갇혔습니다. 강력한 진정제를 주사하려는 간호사들의 손길을 수키는 발로 차며 거부했습니다. 난 미치지 않았어. 채화영을 데려와. 수키가 소리를 지르며 병실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채화영이 우아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채화영은 조소를 띠며 수키 앞에 섰습니다. 정수키, 너는 그냥 조용히 죽었어야 했어. 왜 살아서 내 속을 썩이니? 채화영이 수키의 턱을 지켜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키는 채화영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내 죄가 하늘을 찌른다. 서린이가 내 딸이라는 걸 다 알게 됐어. 수키의 말에 채화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채화영은 수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고통으로 고개가 돌아간 수키는 오히려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때려봐. 더 때려보라고. 서린이는 이미 네가 유괴범이라는 걸 의심하고 있어. 수키의 도발에 채화영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린이가 그걸 알 리가 없어. 채화영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수키는 매서운 눈빛으로 채화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와 딸은 피로 연결되어 있어. 네가 아무리 가짜배를 붙이고 연기를 했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수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채화영은 공포에 질려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채화영은 복도에 서 있는 이강혁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안에 끝내버려. 사고사든 자살이든 상관없어. 그 시각 서린과 백호는 채화영의 뒤를 쫓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린은 간호사 복장을 훔쳐 입고 수키의 병실로 잠입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주사기를 든 괴한이 수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멈춰. 서린이 소리치며 괴한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서린은 드림호텔에서 배웠던 호신술로 괴한을 제압했습니다. 괴한이 바닥에 쓰러지자 서린은 수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빨리 나가야 해요. 서린의 부름에 수키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백호가 대기하고 있는 비상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채화영과 이강혁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채화영은 서린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안경을 벗고 매서운 눈빛을 한 장미가 사실은 자신의 딸 서린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서린아? 네가 왜 거기에 있는 거야? 너 장미 아니었어? 채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린은 수키의 앞을 가로막으며 채화영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가짜 딸 노릇은 이제 끝이야. 채화영 대표님. 서린의 선언에 채화영은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강혁이 총을 꺼내 들려던 찰나 백호가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모두 꼼짝 마.
살인 미수 및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의 함성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채화영은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서린의 이름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수키를 부축하며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예요. 서린이 수키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수키는 서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마침내 만난 모녀의 뒤로 새벽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을 태운 경찰차가 호송 도중 의문의 차량과 충돌하며 전복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채화영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린과 수키의 앞에 더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장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진실을 향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